왕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꽃들, 후궁들의 비밀스런 운명 이야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궁전 안, 금빛 자수가 수놓인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 앞에는 세상의 주인인 왕이나 황제가 앉아 있고 한 번의 미소가 운명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 왕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여인들, 즉 후궁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국 당나라의 전설적인 여인 측천무부터 조선시대의 수많은 후궁들까지 왕의 죽음 후 그들의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권력의 그늘 아래 숨겨진 인간 드라마예요. 웃음과 눈물, 야심과 절망이 뒤섞인 이야기로 편안히 앉아서 따라오세요. 자, 궁전 문을 열어볼까요? 먼저 중국 고대 궁전으로 가보죠. 중국 역사에서 후궁 제도는 수천 년 이어졌어요. 황제는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그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죠. 하지만 황제가 죽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은 급전직하예요. 역사서와 구전에 따르면 청나라 이전에는 후궁들이 황제와 함께 매장되거나 자살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대요. 명나라 때는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이 강제로 순장되거나 목매달아 자살하게 했어요. 하지만 청나라 때부터는 후궁을 아내로 승격시키거나 불교 사원으로 보내 평안히 여생을 보내게 했어요. 물론 황태후나 황후가 되면 권력을 쥘 수 있었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이런 운명 속에서 빛나는 예외가 바로 측천무예요. 그녀는 후궁에서 시작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가 됐죠. 624년 태어나 14살의 당 태종의 후궁이 된 그녀는 무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태종 사후 고종의 황후가 돼 실권을 장악. 690년에 황제가 됐어요. 그녀의 치세는 번영했지만 모하로 남총들을 모아 방중술을 즐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705년 쿠데타로 퇴위, 81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녀는 후궁의 운명을 뒤집은 상징이지만 일반 후궁들은 황제 사후 자식 없으면 사찰로 쫓겨나거나 가족으로 돌아갔대요. 한 후궁은 황제의 사랑은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빈 궁전뿐이라고 일기에 썼다고 해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죠. 조선은 유교가 지배적이었어요. 왕은 왕비 한 명과 여러 후궁을 둘 수 있었지만 후궁들의 지위는 불안정했어요. 왕이 살아있을 때는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죠. 궁중 모임은 미소 뒤에 숨긴 칼날 같은 곳이었대요. 하지만 왕이 죽으면 자식 유무가 운명을 갈랐어요. 아들을 낳은 후궁은 궁에 남아 왕자를 키울 수 있었지만 정치 개입은 금지됐어요. 딸만 낳거나 자식 없는 후궁은 궁을 떠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찰로 들어가 승려가 됐대요.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화려한 궁 생활 후의 평범함은 충격이었겠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후궁들은 왕 사후 헌신짝 같은 취급을 받았대요.
만약 왕자를 낳아 그 아들이 왕이 되면 호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갖 수모를 겪었어요. 조선 후궁들의 일반적인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죠. 조선 시대 후궁 제도는 유교적 가족 질서에 기반해 엄격하게 운영됐어요. 왕은 정식 왕비 외에 여러 후궁을 둘 수 있었지만 후궁은 공식적으로 첩의 지위에 가까웠어요. 경국대전에 따라 후궁은 정일품빈부터 종사품 상궁까지 품계를 받았지만 왕과의 관계가 육체적 감정적 사랑에 기반하더라도 정식 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왕 사후 후궁들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째, 궁에 남아 자식을 키우는 경우. 이는 아들이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허용됐어요. 예를 들어 숙빈 최 씨처럼 연인군 영조를 낳은 후궁은 왕 사후에도 궁에 머물며 아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정치적 위험을 동반했어요. 왕비나 다른 세력의 견제를 받기 일쑤였죠. 둘째, 궁 밖으로 나가 부모나 친족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자식이 없거나 딸만 있는 후궁들이 주로 이 길을 택했어요. 정부는 이들에게 약간의 쌀이나 돈을 지원했지만 생계가 어려워 재혼하거나 평민 생활을 해야 했대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 후궁은 왕 사후 부모가 이미 죽어 형제 집으로 갔지만 궁 생활에 익숙한 몸이 민간의 고생을 견디기 힘들다 하며 사찰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사회적 낙인도 문제됐어요. 왕의 여인이었던 여성이 민간으로 돌아오면 주변에서 왕의 유물처럼 취급해 재혼이 어렵거나 소문이 따라다녔대요. 구전 전설에 따르면 일부 후궁들은 몰래 궁을 빠져나와 상인이나 선비와 결혼해 새 삶을 시작했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발각되면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처벌받을 수 있었죠. 셋째, 사찰로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경우. 이는 가장 흔한 운명이었어요. 왕 사후 자식 없는 후궁들은 종종 불교 사원으로 보내죠. 승려나 제가 여신도로 살았대요. 이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후궁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수많은 후궁들이 사찰로 쫓겨났어요. 예를 들어 영조 시대의 한 후궁은 왕 사후 궁중의 번잡함을 벗어나 불도에 귀의한다며 사찰로 갔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면이 컸대요. 사찰 생활은 고독하고 검소했어요.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승복을 입고 매일 경전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죠. 일부 후궁들은 사찰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잊힌 존재가 됐어요. 조선 후궁 제도의 세부적인 측면을 더 보자면 후궁이 되는 길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정식 간택으로 들어왔고 다른 일부는 궁녀나 노비가 왕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에 따르면 조선 왕조 내내 내명부 직첩을 받은 후궁이 120명 정도인데 정식 간택보다 궁녀 출신이 많았대요. 왕 사후 이들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생전에 궁방개인 사절 운영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왕 사후에는 이를 사당으로 삼아 관리하는 데 그쳤어요. 조선시대 왕실 문화에 따르면 조선 후기 왕비로부터 후사를 얻지 못한 왕들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얻기 위해 간택 후궁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예를 들어 숙종 시대에는 여러 후궁들이 왕 사후 궁중에서 쫓겨나 사찰로 갔어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들어보죠. 숙빈 최씨, 숙종의 후궁으로 궁녀 출신이었어요. 연인군을 낳아 왕 사후에도 궁에 남았고 영조 즉위 후 왕비로 승격됐대요. 숙종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왕 사후 경종 시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들의 왕위 계승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는 자식의 성공이 후궁의 삶을 구원한 드문 사례예요. 반면 수의문숙의 문씨은 영조 때 후궁으로 딸만 낳아 불안한 지위를 유지했대요. 왕세자, 사도세자를 비방하다 갈각, 폐위되고 자살했어요. 영조실록에 따르면 문씨의 비극은 왕 사후 정치 음모에 휘말린 전형적인 경우예요. 또 다른 예로 일빈 성씨 효종의 후궁으로 왕비 효의왕후와 사이좋게 지냈대요. 왕 사후 궁에 남아 여생을 보냈지만 정치적 개입을 피하며 조용히 살았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의빈 성씨처럼 왕비와의 관계가 좋았던 후궁들은 왕 사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모광후 선조의 계비로 왕비가 됐지만 왕 사후 광해군과의 갈등으로 폐위되고 유배됐어요.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그녀의 운명은 왕 사후 왕실 권력 투쟁이 희생양이었어요. 조선 후궁들의 생활을 더 깊이 파헤쳐 보죠. 왕 생전에는 4명 부궁 중 여성 조직에서 왕비 아래에 위치하며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미모, 재능, 정치력을 발휘했대요. 하지만 왕 사후에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서 왕 한 명이 평균 78명의 후궁을 뒀대요. 간택 후궁은 30명 정도로 나머지는 궁녀 출신이었어요. 왕 사후 이들의 재혼은 금지됐고 사회적 낙인이 따라다녔대요. 구전 중 후궁은 꽃처럼 피지만 왕의 바람에 날아간다는 말이 그들의 비극을 상징해요. 조선시대 후궁의 지위와 처첩 위계 질서의 변화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후궁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유교적 엄격함으로 낮아졌대요. 또한 후궁들의 정치적 역할은 제한적이었지만 때때로 왕 사후 왕실 안정에 기여했어요. 예를 들어 원경왕후는 태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 도왔고 왕 사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대요.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도왔지만 왕 사후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었어요. 대부분의 후궁들은 왕 사후 사찰에서 경전을 읽으며 잊힌 삶을 살았대요. 한국사의 후궁 제도에 따르면 조선 후궁 제도는 국의 혈통 중심으로 여성들은 후사 생산 도구로 여겨졌어요. 중국과 조선 비교 중국은 순장 같은 잔인함이 있었지만 조선은
유교 영향으로 상대적 온건. 하지만 둘 다 여성은 혈통 도구였어요. 측천무후처럼 운명을 바꾼 이는 드물죠. 구전 전설에 따르면 한 중국 후궁은 황제 사후 도망쳐 상인과 결혼, 행복하게 살았대요. 조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후궁들이 왕 사후 몰래 궁을 빠져나와 인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료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신 조선 왕조실록에는 후궁들이 사찰로 들어가 불교에 귀한 기록이 많아요. 이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독한 삶이었겠어요. 결론, 후궁들의 삶은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그 속에 강인함이 빛났어요. 측천무는 그 상징. 역사란 그런 거죠. 잊힌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